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가가 오르내리며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고 뉴스 하나에 포트폴리오가 흔들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런데 여기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시게루 후지모토의 전략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단단한 수익을 쌓아 올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한 운이나 직감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인간 심리를 꿰뚫는 전략으로 수십 년간 검증된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후지모토가 시장의 거인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그의 전략을 어떻게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시게루 후지모토라는 이름은 주식 시장에서 신화로 통합니다. 그는 일본의 버핏이라 불릴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낸 투자자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가치에 집중하고 시장의 소음은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와 탐욕에 휘둘립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덩달아 뛰어들고 폭락하면 패닉에 빠져 손실을 확정짓죠. 하지만 후지모토는 다릅니다. 그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중견 제조업체인 미츠비시 화학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공포로 가득했고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그는 회사의 탄탄한 재무 구조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3년 뒤 주가가 3배로 뛰며 그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후지모토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철저한 기업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식 투자를 부동산 투자에 비유해보죠. 집을 살 때 우리는 위치에 구조, 주변 환경, 미래 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후지모토도 이와 비슷하게 기업을 분석합니다. 그는 재무제표를 샅샅이 뜯어보며 회사의 수익성, 부채 비율,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특히 그는 현금 흐름을 중시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그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회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이더라도 배당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확장에 돈을 쏟아붓는 기업은 피합니다. 대신 현금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에 주목합니다. 이런 분석은 단순히 숫자를 읽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후지모토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중소형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는 그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기업은 경쟁사 대비 높은 마진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 말은 그의 투자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주식을 고를 때 그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를 고민해보세요. 이제 후지모토의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가치 평가입니다. 기업의 주가가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그는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을 적극 활용합니다. PER은
주가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낮다면 그 주식은 저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지모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업종 평균 PER과 비교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라면 높은 PER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전통 제조업이라면 낮은 PER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PBR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는 PBR이 1 이하인 기업을 특히 주목하는데, 이는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뜻으로 시장이 그 기업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심리입니다. 후지모토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데 탁월합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서고 공포가 지배할 때 과감히 매수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는 일본의 항공사와 호텔 관련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당시 모두가 비관적이었지만 그는 백신 개발과 경제 회복을 예측하며 과감히 베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포트폴리오는 팬데믹 이후 급등하며 큰 수익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차트만 보면 어지럽고 뉴스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지모토의 전략을 알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그는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단타 매매를 지향합니다. 대신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소수의 기업을 깊이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혹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고 후지모토처럼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후지모토의 또 다른 비법은 분산 투자입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자산을 한 기업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업종과 지역에 걸쳐 자산을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일본 내 기업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우량주에도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시장이나 업종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기술주, 소비재,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를 포함해보세요. 단, 분산 투자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5개에서 10개의 기업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지모토는 투자에서 감정 컨트롤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가가 치솟으면 지금 안 사면 놓친다는 조급함이 생기고, 반대로 폭락하면 이제 다 끝났다는 공포가 엄습하죠. 후지모토는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이 기업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유를 기록하고 나중에 돌아보며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을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후지모토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부를 쌓는 게 아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시작하며 이런 설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100만 원, 5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겁니다. 이제 실전 팁을 드릴 차례입니다. 후지모토의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식을 골라야 할까요? 첫째,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익히세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기본만 알면 됩니다. 매출, 순이익,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이 네 가지만 체크해도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뉴스와 트렌드에 휘둘리지 마세요. 시장은 단기적인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열풍이 불 때 모두가 관련 주식에 뛰어들었지만 후지모토는 배터리 소재 기업처럼 안정적인 공급망에 주목했습니다. 셋째, 배당주를 주목하세요. 후지모토는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이는 기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후지모토는 단기적인 수익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한 기업을 10년, 20년 보유하며 그 가치를 키워갑니다. 여러분도 조급함을 버리고 매일 조금씩 배우며 성장해보세요. 시장은 무섭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만 후지모토의 전략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부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을 재정적 자유로 이끄는 시작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시게루 후지모토의 투자 전략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여정이라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의 철학은 복잡한 차트나 단기적인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 전략을 더 깊이 파고들어 여러분이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후지모토의 방식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주식 투자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실 겁니다. 후지모토의 투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은 인내입니다. 그는 한 번 투자한 기업을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지만 그는 소프트뱅크의 장기적인 비전, 특히 통신과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프트뱅크는 이후 몇 년 동안 주가가 급등하며 그의 믿음을 보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분석한 기업의 가치를 믿는 태도입니다. 이런 인내를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후지모토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몇 가지 기준을 점검합니다. 첫째, 이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이 기업의 재무 구조는 튼튼한가? 셋째, 현재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 기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를 꾸준히 적용하려면 강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보다 낮은가?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은 어떤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제 실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후지모토는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데 탁월합니다. 그는 시장이 비관적일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시기 많은 기술주가 폭락했을 때 그는 일본의 중소형 IT 기업들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기술주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그는 특정 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믿고 과감히 매수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후 디지털 전환의 물결을 타고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오히려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흔들릴 때 뉴스에 휩쓸리지 말고 후지모토처럼 차분히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보세요.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면 정보 수집이 필수입니다. 후지모토는 기업의 연차 보고서, 업계 동향, 경쟁사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자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자 정보 섹션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상장 기업은 연차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공개합니다. 이 자료를 읽으며 매출, 순이익, 부채 비율 같은 기본 지표를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또한 금융 포털 사이트나 증권사 앱을 활용하면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후지모토의 또 다른 강점은 트렌드 읽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큰 흐름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1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 에너지와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 예측했고, 이에 따라 일본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와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후 정부 정책과 소비자 수요의 증가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기차 또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도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을 골라보세요.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매일 시장을 공부하며 성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후지모토의 전략을 따라 하다 보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주식을 사면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는 경험이 됩니다. 후지모토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작게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큰 돈을 투자하기 전에
소액으로 시장을 경험하며 자신의 전략을 테스트해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시작해 한두 개 기업에 투자하며 시장의 흐름을 익히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큰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려 하지 말고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월급의 10%를 투자 자금으로 떼어놓고 매달 꾸준히 투자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식 시장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설렘이, 떨어지면 불안이 찾아오죠. 후지모토는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데 명수입니다. 그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한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주식이 50% 하락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그의 투자를 더욱 신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투자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 투자는 더 안전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지모토는 군중 심리를 경계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모두가 특정 주식을 사들일 때 그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섭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밈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그는 이런 단기적인 열풍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시장을 관찰했습니다. 대신 그는 반도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처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집중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과열될 때 모두가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휩쓸리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순간에 후지모토처럼 차분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지모토의 전략은 단순히 주식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철학은 삶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투자뿐 아니라 우리가 일, 관계, 목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커리어를 고민할 때 단기적인 연봉보다는 그 일이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후지모토의 방식처럼 본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후지모토의 전략을 따라간다면 누구나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금액, 작은 시간이라도 투자하며 배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후지모토처럼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가 보세요. 그 길 끝에는 재정적 자유와 더 큰 자신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딛는 건 어떨까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리고 뚜렷한 전략 없이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식 차트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결국 손실만 쌓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카타야마 아키라의 전략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의 방법은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고도의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식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카타야마 아키라의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본다면
여러분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타야마 아키라라는 이름은 일본 주식 시장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통합니다. 그는 화려한 학벌이나 금융 전문가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가치 있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은 주식이 폭등할 때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가타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늦은 배에 타는 것과 같다. 그는 시장의 소음과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타야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그는 매출, 순위, 부채 비율, 그리고 현금 흐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숫자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의 사업 모델, 시장 내 경쟁력, 그리고 경영진의 신뢰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했지만, 동시에 그 기업이 과대 광고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식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라는 그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업의 가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기업을 어떻게 저렴하게 살 수 있나? 가타야마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는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기회를 찾았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가가 폭락하거나 특정 섹터가 소외될 때 그는 조용히 매수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울 때 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해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현명한 투자자는 쇼핑 리스트를 준비한다. 여러분도 시장이 흔들릴 때 겁에 질려 팔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타야마의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그는 한 종목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산업과 섹터에 걸쳐 10개에서 15개의 기업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종목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기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한 산업이 흔들리더라도 다른 산업이 포트폴리오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와 소비재 주식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했습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는 지혜를 배워보세요. 이 방법은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타야마의 투자법은 복잡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투자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매일 30분씩 경제 뉴스를 읽고 주말에는 1시간 동안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은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필수적인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가? 같은 질문들로 기업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투자를 시작해보면
막연했던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가타야마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게임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기술이다. 주식 시장은 단순히 숫자와 차트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얽힌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여러분이 카타야마처럼 시장을 관찰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투자뿐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타야마는 주식 선택 시 3가지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그는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두 번째 필터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유행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필터는 가치 대비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가 수익 비율 PER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참고하되 이를 맹신하지 않고 시장 상황과 기업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3가지 필터를 적용한 사례로 그가 1990년대 일본의 IT 버블 시기에 투자했던 소프트뱅크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소프트뱅크는 인터넷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잠재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가타야마는 소프트뱅크의 비전과 손정혜 회장의 실행력을 높이 평가해 과감히 투자했고 이후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는 그의 투자 원칙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필터를 활용해 기업을 분석해보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진짜 보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타야마의 투자법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가가 하락할 때 더 많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인드를 가지면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또 다른 질문, 언제 팔아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타야마는 주식을 팔 때도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하거나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훨씬 초과했을 때만 매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보유했던 한 제약회사의 주식이 시장의 과열로 인해 PER이 50을 넘어서자 그는 과감히 매도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이 감정적인 매매를 피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타야마의 투자법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습입니다. 그는 매일 경제 뉴스를 읽고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분석하며 시장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는 투자를 게임처럼 즐겼고 새로운 기업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공부하는 과정을 즐긴다면 지루한 숫자와 차트가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때 그 뒤에 숨은 전략과 혁신을 분석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설렘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카타야마처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카타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그의 전략을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점차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여러분을 시장의 소음과 공포에서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타야마의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며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다. 여러분도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시장에서 꾸준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카타야마의 원칙을 하나씩 적용하며 여러분만의 투자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카타야마 아키라의 투자 전략을 통해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주식 시장은 무섭고 복잡한 곳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원칙과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기업 하나를 골라 그의 3가지 필터를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며 점차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가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카타야마 아키라의 투자 전략을 통해 주식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그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하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의 투자법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카타야마의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투자 방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인 팁과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투자 로드맵을 그리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타야마의 투자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업을 선택하고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투자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10분간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매수는 이성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시장의 열기에 휩쓸린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카타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머리와 마음의 균형이 필요하다. 머리가 차가울 때 마음이 따뜻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할 기업을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요? 카타야마는 기업을 고를 때 이야기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만큼이나 그 기업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한 일본의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기업은 대규모 상장사가 아니었지만 지역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 그들의 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카타야마는 이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 기업은 이후 몇 년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업의 숫자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 기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제공하는지 고민해보면 단순한 숫자 이상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타야마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은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을 쫓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수익이 쌓여 큰 자산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숨을 헐떡이며 달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그는 매년 5%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기업에 투자해 20년 동안 자산을 2배 이상 불렸습니다. 이는 화려한 단타 매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보세요. 예를 들어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해 그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투자 실행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타야마는 투자 계획을 세울 때 3단계 로드맵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그는 투자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년 뒤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기 전에 왜 이 돈을 투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녀 교육비, 노후 자금, 혹은 새로운 사업, 자금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투자 과정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리서치입니다. 카타야마는 한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최소 10시간 이상 그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읽고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며 해당 산업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한 전자상거래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물류 시스템, 고객 만족도,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속한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 그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인터넷, 뉴스, 심지어 소비자 후기까지 참고하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과 관리입니다. 카타야마는 한번 투자 결정을 내린 후에는 불필요하게 포트폴리오를 자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기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했는지 혹은 새로운 기회가 생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투자했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줄어들자 그는 그 주식을 매도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인 전기차 관련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후에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필요할 때만 조정을 하세요. 지나친 매매는 수수료와 세금만 늘릴 뿐입니다. 카타야마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은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주식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카타야마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도 시장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차분히 기회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연습은 여러분을 더 단단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또 다른 주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타야마는 모든 투자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 금액의 2% 이상을 한 종목에 집중시키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1억 원의 자산을 투자한다면 한 기업에 최대 200만 원까지만 투자했습니다. 이 방법은 한 기업이 망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단기적인 손실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타야마의 투자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인내, 겸손, 그리고 학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이다. 욕심과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도 투자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수익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그 원인을 파악한다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귀중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카타야마의 투자법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얻으셨습니다. 그의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고, 인내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기업을 골라 그의 3가지 필터를 적용하고 그 기업의 이야기를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며 점차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 보세요. 당신은 주식 투자로 백만장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단 한 번의 거래로 2천억 원을 벌어 일본 소득세 1위를 차지한 전설적인 투자자 고레카와 긴조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령, 3번의 파산, 그리고 63세에 다시 일어나 일본 주식시장을 평정한 그의 전략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의 투자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거북이처럼 꾸준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레카와 긴조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화려한 학력이나 부유한 가문의 지원 없이 오로지 자신의 통찰력과 끈기로 어마어마한 부를 일궜습니다. 16세에 홀로 중국으로 건너가 군납 사업을 시작했고 21세에는 260명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이 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광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3세에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1981년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 거래로 200억 엔을 벌어들이며 일본 소득세 1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는 거북이 3원칙으로 유명합니다. 첫째, 수면 아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골라 느긋하게 기다릴 것. 둘째, 경제와 시장 동향을 끊임없이 공부할 것. 셋째,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자금 범위 내에서 투자할 것.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철저한 분석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를 단순한 돈 게임이 아니라 경제라는 거대한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1급 경제학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조급해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레카와는 말합니다. 투자는 거북이에서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선택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2년에서 3년 주기의 경제 사이클을 분석하고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과감히 물러났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 니케이 지수가 33,000엔을 넘으며 모두가 열광할 때 그는 위기감을 느끼고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시장은 28,000엔까지 폭락했습니다. 그의 예측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금리, 채권, 환율, 각국 예산 등 통계 정보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구소련의 시베리아 농업 개발,
예산과 연구, 미국의 전함 발주량 증가를 꼽았습니다. 이런 세밀한 관찰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고레카와의 투자 비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수면 아래의 우량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는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 장기간 보유했습니다. 1981년 히시카리 금광맥 발견 소식을 듣고 그는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주가는 203엔에서 1230엔까지 치솟았고 그는 1500만 주를 매도해 200억 엔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지 광산을 직접 방문해 금광맥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고 시장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가치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다면 여러분도 고레카와처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경제학을 독학하며 투자 이론을 쌓았습니다. 그는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시장을 공부하시나요? 신문 한 장, 재무제표 한 줄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생깁니다. 고레카와는 매일 신문을 읽으며 2년에서 3년 후의 경제를 예측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특정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산업 동향, 금리 변화,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신만의 투자 논리를 세워보세요. 세 번째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주가에는 타당한 수준이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했습니다. 1979년 도화 광업 주식에서 10배 수익을 올렸지만 욕심을 부리다 결국 원금만 건진 경험이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유 자금을 3분할에 매수하고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식이 급등할 때 욕심에 휩싸여 전 재산을 쏟아붓지 마세요. 고레카와는 주식은 목숨을 건 진검승부라며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등하면 3분의 1을 먼저 매도해 미련을 줄이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고레카와의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고레카와는 거북이 3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원칙을 정하고 시장이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10종목에 분산 투자한다거나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 50% 이하인 기업만 매수한다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경제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세요. 고레카와는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보며 투자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금리 인상이 특정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 정책이 어떤 기업에 유리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 관련 소재 기업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와 기업 가치를 연결해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고레카와는 주식은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뒤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단기 차익을 쫓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이 침체기에 있다고 해도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좋은 기업을 저가에 매수해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고레카와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3번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3세에 다시 일어나 일본 주식시장을 뒤흔든 그의 끈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투자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고레카와는 내 승률은 2승 5패, 심지어 2승 10패일 때도 있었다고 했지만 작은 실수는 해도 큰 손해는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와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고레카와처럼 시장을 공부하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주식시장은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토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거북이처럼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자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고레카와의 원칙을 따라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재무제표 한 장을 펼쳐보고 경제 뉴스를 읽으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고레카와처럼 전설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의 전략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직감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그리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고레카와의 투자 원칙을 현대 투자 환경에 맞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고레카와처럼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장을 마주할 수 있는 영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레카와 긴조가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시장의 심리를 읽고 그의 반대로 행동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이 한창일 때, 모두가 부동산과 관련 주식에 몰두할 때 그는 이를 경계하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버블이 붕괴되며 그의 판단은 정확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과대 광고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레카와는 시장은 군중의 환호에 비례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헤드라인이나 소셜미디어의 열기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투자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규모 투자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간 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여러 종목을 테스트하며 시장의 반응을 살폈고 확신이 생길 때 자금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는 현대 투자자들에게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 재산을 한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몇 개 기업을 분산 매수해 리스크를 관리해보세요. 고레카와는 작은 실험을 통해 큰 확신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100만 원으로 시작해 3개에서 5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을 익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레카와의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히시카리 금광맥 발견 소식을 듣고 스미토모 금속 광산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기까지 2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금광의 잠재적 가치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산업이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그 공급망에 있는 기업을 분석해 장기 보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고레카와는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단기 차익을 쫓기보다는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를 시도해보세요. 또한 고레카와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배제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임이지 심장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나 탐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의 원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 그는 니케이 지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주식을 매도했지만 이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일지를 작성해 감정을 관리해 보세요.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릴 때마다 왜 이 결정을 내렸는가를 기록하고 그 이유가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이 고레카와처럼 냉철한 투자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레카와의 전략을 현대 투자 환경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고레카와는 도서관에서 신문과 통계를 분석했지만 오늘날에는 방대한 정보가 인터넷과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분석 툴이나 주식 스크리너를 활용해 부채 비율이 낮고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쉽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고레카와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관심 있는 산업의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하세요.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 주요 기업의 매출 추이,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을 조사해 보세요.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이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고레카와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금을 3개에서 5개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며 한 기업의 실패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산업과 지역을 다양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술주, 헬스케어, 소비재 등 서로 다른 산업에 투자하고 한국, 미국, 유럽 시장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레카와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격언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따라 리스크를 분산해 보세요. 셋째,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세요. 고레카와는 경제 사이클을 분석해 투자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각국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에서 3년 후의 시장을 예측했습니다. 여러분도 거시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부동산이나 기술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을 읽기 위해 경제 뉴스를 꾸준히 읽고 전문가의 분석을 참고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키워보세요. 넷째,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만드세요. 고레카와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경제 뉴스를 10분 읽고 주말에는 관심 종목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시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고레카와는 투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한 루틴을 통해 투자 실력을 쌓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레카와는 3번의 파산을 겪었지만 이를 교훈으로 삼아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돌덩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아 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다음 투자에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샀을까? 정보가 부족했나? 감정에 휩쓸렸나? 같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레카와는 이런 성찰을 통해 점점 더 나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주식 시장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고레카와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재무제표를 읽거나 경제 뉴스를 분석하거나 투자 일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고레카와처럼 전설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